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소란행위, 타인과의 시비 등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현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관에게까지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인데, 오늘은 우리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이후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제136조에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공무원의 사무는 공공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위라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판례는 국가가 사기업과 동일한 위치에서 사업을 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국공립대학, 국공립병원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는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을 때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일반 당사자 간의 싸움이 나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고, 그중 일반 당사자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고 한다면, 일단 통상적인 경우에는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을 한 당사자를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서에 가서 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 내용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경찰관을 피해자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 수사관서에서는 사건 당일에는 당사자가 진정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뒤에 당사자를 돌려보내기도 하는데, 대부분 수사관서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정도를 보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영장 청구는 판례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공권력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보아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70에서 80% 정도는 그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당사자는 이후 재판이 열려 선고가 될 때까지 최소 3달 정도는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구금이 된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의 분을 참지 못한 결과치고는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치명타가 되는 것인데, 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다른 여타의 범죄에 비해서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당사자는 구속이 된 상태로 이후 검찰의 기소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통한 석방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를 한 뒤에 이를 양형자료로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합의가 다른 여타의 범죄와 달리 매우 쉽지가 않은 것이죠. 즉, 경찰관들은 일단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사인과 어떤 처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쉽게 작성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석방을 위해서 합의서가 갈급한 사건 당사자와는 달리 경찰관들은 혹시나 사인과의 합의서 작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합의서를 쉽게 작성해주지 않는 것이죠. 또한 공무원들은 사건 당사자인 민원인과 합의서 작성과 함께 금전적인 합의를 한다는 것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서 작성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사건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건 당사자는 어떠한 합의 자료도 없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되게 되면 검찰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구형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당사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다만 당사자가 동종전력이 전혀 없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정상 참작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피해복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마음 졸이는 상황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편 경찰관을 비롯한 피해 공무원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차선책으로 피해 공무원을 수령자로 해서 법원에 피해배상금을 공탁해 놓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금전공탁의 경우에도 그 공탁금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이 법원의 피해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서, 만약에 피해 공무원이
자신의 어떠한 인적사항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법원을 통한 피해배상금 공탁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서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해배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결국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 종국에는 피해자인 공무원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루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생활을 하다 보면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하기 쉬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순간의 경솔한 행동치고는 사건이 진행되는 내용이 너무 괴롭고 피곤하죠? 오늘 살펴본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공무집행방해죄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둘째,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선처사유로서 꼭 필요한 합의서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공무원의 범위에는 경찰관을 비롯하여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기업의 직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른 여타의 범죄 행위에 이르게 되는 것도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살펴보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특히나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피고인을 바라보는 성향과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특수성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